엄마, 지금 어디야? 전화를 왜 이제 받아? 왜? 엄마 부산에 아빠랑 여행 왔어. 여행? 주말인데 왜 여행을 가? 갈 거면 미리 얘기를 해야지. 얘기. 왜 내가 여행 가는 걸 너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애들은 어떡하라고? 지금 우리 급한 일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급한 일? 뭔 급한 일인데?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엄마가 애들 봐주기로 했잖아. 언제 내가 봐주기로 했어? 주말엔 항상 맡겼잖아. 애들 봐줄 사람도 없는데. 잠깐, 뭔 소리야? 애들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엄마가 안 봐주면 우리가 누구한테 맡겨? 시어머니는 멀리 살고 엄마밖에 없잖아. 그럼 미리 얘기라도 하던지.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 진짜 너무한다. 자기 손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주변 다른 할머니들은 다들 봐주는데. 그럼 그 집에 맡기면 되겠네. 나는 나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박선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 봄이었어요. 딸이 갑자기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203동으로 이사할 거야. 왜 갑자기? 지금 사는 곳도 괜찮잖아. 엄마와 가까이 살고 싶어서.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자주 보면 좋잖아.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옆동에 사는 김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언니도 딸 가족이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온 후에 온갖 고생을 다 했거든요. 딸 가족 뒷바라지 하다가 몸까지 망가지고 결국엔 딸과 관계까지 틀어져서 지금은 연락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 딸은 다르지 않을까? 그냥 정말 가까이 살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딸은 착하니까 김언니 경우와는 다르겠지 하고요. 그때는 제가 정말 순진했어요. 딸이 이사를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결국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정말로 같은 아파트 203동으로 이사를 왔죠.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가끔 손주들 얼굴 보러 오고 딸도 안부 인사하러 들르고 이런 정도였거든요. 엄마, 나왔어. 우리 예쁜 손주들 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머, 이게 뭐야? 우리 집이야? 네. 할머니 집이에요.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거구나. 가족이 가까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주말에 애들이랑 놀러 갈 건데 혹시 반찬 좀 해줄 수 있어? 반찬, 뭘 해줄까? 간단한 거야. 애들이 할머니 반찬을 너무 좋아해서. 처음엔 기뻤어요. 손주들이 내 반찬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줬죠. 와, 엄마, 이 잡채 진짜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 그냥 정성껏 하는 거지 뭐. 애들도 너무 잘 먹어. 내가 집에서 해주는 것보다 더 잘 먹네. 그렇게 한두 번 해주니까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오더라고요. 엄마, 이번 주말에도 반찬 부탁해. 또. 지난주에도 해줬는데. 응, 애들이 할머니 반찬만 찾아. 내가 해주는 건 안 먹으려고 해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주 반찬을 해달라고 하니까요. 여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매주 반찬을 해달라고 하는 게. 글쎄, 우리 손주들이 잘 먹는다는데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긴 하지만 뭔가 부담스러워.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 불안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가야 하는데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언제까지? 저녁 늦게. 좀 급해서. 미안해. 그래, 알았어. 애들 데리고 와. 그날 저녁 10시가 넘도록 안 오더라고요. 애들은 졸려하고 저는 걱정되고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밤 11시가 넘어서야 연락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 일이 좀 길어져서.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 뭐,
내일 아침에? 응. 지금 가기엔 너무 늦어서 애들 재워줘. 다음 날 아침에 딸이 와서 애들을 데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엄마, 사실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운전을 못했어. 미안해. 술. 급한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 응. 회사 회식이었어. 갑자기 잡힌 거라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금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응. 무슨 일인데? 급한 일이 좀 생겨서요. 1시간만요. 딱 1시간만. 사위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급해 보여서 뭔 큰일 났나 싶어서 바로 갔어요. 너희 어디 가는 거야?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아, 친구들이랑 잠깐 만나기로 해서. 친구들이랑 급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어? 응. 급하게 약속이 잡혔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거든.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급한 일이라고 해서 달려왔더니 친구 만나러 가는 거더라고요. 그럼 애들은 언제까지 봐주면 돼? 저녁 늦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처음엔 미안해하던 태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당연하다는 듯이 변하더라고요. 엄마, 내일 오후에 애들 좀 봐줘. 내일? 나 병원 가는데. 병원은 언제든 갈 수 있잖아. 우리는 이 시간밖에 안 돼서. 뭐? 병원을 언제든 간다고? 엄마도 할 일 없잖아. 우리 일정에 맞춰줘.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언제부터 할 일 없는 사람이 됐나요? 그리고 병원을 언제든 간다고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거 좀 심한 것 같지 않아? 우리 일정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자기들 편할 때만 애들 맡기려고 해. 그렇긴 한데 이해해주자. 얘들도 답답하니까 둘만의 시간 갖고 싶겠지. 우리도 손주들 보고 좋지 뭐. 도와주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 것 같아. 남편은 여전히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점점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이제는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어졌어요.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도 애들 부탁드려요. 토요일. 그날은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그럼 일요일에 해. 토요일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날이거든. 뭐가 중요한 날인데? 친구 결혼식이야. 못 가면 안 되거든. 친구 결혼식은 중요하고 우리 결혼 기념일은 안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너희들 이제 좀 심하다.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 엄마, 그러지 마.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해주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예 제 일정은 물어보지도 않고 연락이 와요. 엄마, 내일 오후 2시부터 애들 좀 봐줘. 내일? 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는 다음에 만나면 되잖아. 우리는 회사 일이라서 바꿀 수가 없어. 회사 일? 무슨 회사 일인데? 팀 회식이야. 꼭 가야 해. 또 회식이더라고요. 언제부터 회식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 됐나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정작 제가 부탁할 때는 거절하더라고요. 딸아, 내일 차 좀 써도 될까? 병원 가야 하는데 내 차가 고장났어. 엄마 미안해. 내일 우리가 써야 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럼 데려다 줄 수는 없어? 애들 때문에 못 나가. 택시 타고 가. 택시 타고 가라고요? 자기들은 매번 급하다고 저를 부르면서 정작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택시 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렇겠지. 애들 봐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우리가 부탁하면 거절하고, 애들이 어린 건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려고 했지만 저는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찾아와서 사과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그동안 너무 부탁만 했지? 그래, 좀 심했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런데 하나만 더 부탁할 게 있어. 또 부탁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사과한다더니 또 부탁을 하네요. 뭔데?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 좀 도와줄 수 있어? 집안일? 응. 청소랑 빨래 정도만. 용돈벌이 겸해서 해줘. 돈도 줄게. 제가 언제 용돈이 필요하다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왜 너희 집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엄마도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 운동 겸해서 하면 되잖아. 운동 겸해서? 내가 청소부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자는 거지. 가족끼리 서로 도와준다고요. 그동안 제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제가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안 돼. 나도 내 일이 있어.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집에 있다고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야. 알았어. 그럼 말고. 딸이 툴툴거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우연히 딸네 집 앞을 지나가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딸과 사위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가 청소는 안 해준대. 그래? 왜? 엄마도 할 일이 있대. 할 일이 뭐가 있다 그러시지.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지 않아? 그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좀 들어주지. 그때까지는 그냥 투덜거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음에 들은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뭐가? 애들 크고 돈 좀 더 모으면 이사하자. 이사. 왜? 지금이야 엄마한테 도움받아서 좋은데 나중에 엄마가 우리한테 돌봐달라 할 것 같아. 아, 그렇긴 하네. 그 전에 미리 이사 가자. 멀리 가면 자주 못 찾아가니까 핑계도 될 거고. 좋은 생각이네. 그럼 돈을 더 모으자. 응.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최대한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받자.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우리 딸이 지금 나를 이용만 하고 나중에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딸이 지금 우리를 이용하고 있어.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 도망갈 계획까지 세워놨어. 설마 우리 딸이 그럴 리가. 내가 직접 들었어. 남편은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진짜 딸의 속마음을 알았다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딸이 또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오후에 애들 좀 봐줘. 안 돼. 뭐? 왜? 앞으로 안 봐줄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일 없어. 그냥 안 봐줄 거야. 엄마, 농담하지 마. 우리 일 있어서 나가야 해.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자 딸이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 정말 지쳤어. 지쳤다고? 자기 손주 보는 게 그렇게 싫어? 손주가 싫은 게 아니라 너희가 싫어. 우리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딸은 정말 모르는 표정이더라고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있거나요. 엄마, 우리 맞벌이 하잖아.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서 부탁하는 건데. 맞벌이는 너희 선택이야. 그게 내 책임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어린이집 보내도 시간이 안 맞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가 안 봐주면 우리가 맞벌이를 못 하잖아. 그걸 왜 나한테 따져?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딸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알아? 다른 집은 할머니가 다 도와준다고. 다른 집 얘기하지 마. 그럴 거면 그 집에 맡기면 되겠네. 그럼 우리 이사 가버릴 거야. 엄마가 이럴 거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이사 간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딸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 제발 이사 가라. 뭐? 제발 이사 가라고. 어차피 너희도 나중에 이사 갈 생각이었잖아.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다 들었어. 너희가 돈 모으면 이사 간다고. 나 늙으면 돌봐주기 싫다고 하는 얘기 다 들었다고. 엄마가 그걸 들었다고? 응. 다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딸이 할 말을 잃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다른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애들 안 보여줄 거야. 손주들 못 보게 할 거야. 그래. 안 봐도 괜찮아. 진짜야? 후회해도 몰라. 후회 안 해. 너희 못 봐도 괜찮으니까 나도 딸 하나 없는 셈 치고 살게. 엄마! 연을 끊으려면 끊고 애들 안 보여주려면 그렇게 해. 나도 이제 지쳤어. 엄마 진짜 이럴 거야? 그래. 각자 알아서 잘 살자. 딸이 울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그렇게 연락이 끊어진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어요. 여보, 오늘 뭐 하고 싶어? 글쎄, 영화나 볼까? 아니면 쇼핑몰이라도 가고? 좋지. 오랜만에 둘이서 나가자. 정말 이런 대화를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딸이 계속 애들을 맡기러 올 때는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었거든요. 병원도 제 시간에 갈 수 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마음 편히 잡을 수 있고. 선주야, 오늘 시간 어때? 오랜만에 찜질방이라도 갈까? 좋아.
몇 시에 만날까? 2시쯤? 그래. 이렇게 바로 약속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혹시 딸이 애들 맡기러 올까 봐서 항상 불안했거든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여보, 우리 주말에 등산이라도 갈까? 날씨도 좋은데. 등산. 좋지. 그동안 손주들 때문에 못 갔잖아. 이제 둘이서 마음 편히 갈 수 있네.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한 달 반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사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죄송한데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아, 그냥 할 말이 있어서요. 사위가 혼자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뭔 얘기야? 그동안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왜 해?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찾아요. 계속 할머니 집에 가자고 해서.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쓰였어요.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 돌보면서 일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 베이비시터 쓰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아이들도 낯설어해요.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데? 150만 원 정도요. 150만 원이요. 그동안 제가 공짜로 해준 일을 하려면 그 정도 돈이 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많이 울어요. 딸이? 네. 어머니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딸이 와 있더라고요. 엄마, 딸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도 많이 울었는지 부어 있고. 왜 왔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이제 와서 아니야. 진짜 후회하고 있어.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 딸이 목소리를 떨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해준 게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래서 베이비시터비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이야. 그것도 제대로 안 봐줘. 애들은 계속 할머니 찾고. 그게 내 문제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동안 우리한테 해준 게 돈으로도 못 계산할 만큼 큰 거였어. 딸이 계속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 들었어. 뭘? 우리가 돈 모으면 이사 간다고 한 얘기. 엄마가 다 들었다는 거. 응. 다 들었어. 엄마, 그건 진짜 잠깐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진심이 아니었어.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충격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너무 힘들어서 잠깐 그런 말을 한 거야. 딸이 계속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지더라고요. 엄마,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어?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 어떻게 달라질 건데? 엄마 일정부터 먼저 물어볼게. 그리고 무리한 부탁은 안 할게. 진짜? 응, 진짜야. 그리고 엄마가 우리 도와주시는 만큼 우리도 엄마 도와드릴게. 사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처없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편의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한 번 실망한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일단 시간을 좀 줘. 생각해 볼게. 응, 엄마, 기다릴게. 딸과 사위가 돌아간 후에 남편과 얘기했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 애들이 반성은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 그렇지. 장담은 못하지.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손주들도 보고 싶고, 딸도 불쌍하고, 그렇다고 다시 전처럼 이용당하고 싶지도 않고,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딸한테 연락했어요. 딸아,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엄마, 진짜 고마워. 고맙다고 하기 전에 내 얘기부터 들어봐. 카페에서 만나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어요. 딸아, 나도 손주들 보고 싶고 너희가 힘든 것도 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응, 뭐든지 들을게. 첫째, 급한 일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친구 만나는 거면 친구 만난다고 솔직하게 말해. 알겠어. 둘째, 내 일정부터 먼저 물어봐. 나도 내 약속이 있어. 당연하지. 셋째,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안 봐줘. 그리고 밤늦게까지는 절대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마워하는 마음 잊지 마. 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엄마, 정말 고마워. 이번엔 꼭 지킬게. 그렇게 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죠. 딸이 정말 달라졌나 의심도 했고요. 그런데 정말 달라졌더라고요. 엄마, 내일 시간 있어. 우리가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내일 미안한데 친구들과 영화 보기로 했어. 아, 그래? 그럼 다른 날에 부탁할게. 엄마 재미있게 봐. 전에 같으면 영화는 다른 날에 봐도 되잖아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제 일정을 먼저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고마워하는 마음도 표현해요. 엄마, 오늘 애들 봐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중요한 회의 참석할 수 있었어.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 앞으로 더 자주 말할게.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은 정말 좋아요. 손주들도 가끔 보고 딸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당당해졌어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게 됐고 제 생활도 지킬 수 있게 됐고요. 여보, 오늘 우리 온천이라도 갈까? 좋지. 딸한테 미리 말해둘까? 왜? 우리가 어디 가는데 왜 말해? 아, 그렇네. 그냥 가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참을 필요는 없어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해요. 그래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미안하고 죄책감도 들겠지만 결국에는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딸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다 참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단호하게 선을 그었더니 딸이 더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선을 그어보세요.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